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아주 충격적인 급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통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주식시장에 1년에 몇 번씩 있는 일이지만 그 고통은 언제나 찾아올 때마다 주식에 오래 있었던 사람조차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힘내시고 반드시 운동을 통해 이 고통을 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가장 버티고 있는 주식들과 우리가 또 어떻게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시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방향성을 살펴보면서 주식 비중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 5분 차트를 보면 오늘 아침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웠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침 11시까지 엄청난 급락을 일으킨 뒤 그래도 오후 내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조금은 회복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에서 조금은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S&P 500 지수를 보면 장 초반에 2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끝나는 건가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장 막판까지 올라오며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틀 연속 이어지거나 계속해서 내려간다면 단기 추세는 끝났다고 볼 수 있고 장기 투자 종목을 제외하고는 매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보면 S&P 500과 달리 21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21일선 붕괴는 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틀 연속 또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유지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어차피 금요일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 시장 방향이 결정될 것이므로 지금은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보유 종목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형주는 오늘 약간 떨어졌지만 여전히 힘은 부족해 보입니다. 역시 금요일 예정된 발언에 따라 방향성이 다시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50일 이평선 붕괴로 모멘텀 투자자에게 1차 매도 시그널을 보여줬으나 오늘 다시 50일 이동평균선을 반등하며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5월 전고점 부근도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여전히 장기 보유 관점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더리움은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더리움에 큰 돈을 한 번에 매수하기에는 애매한 구간이므로 분할 매수가 적절해 보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더리움의 공매도와 비트마인과 샤프링크의 매수세가 끊임없이 싸우는 와중에 결국엔 매수세가 이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여전히 탐욕 상태를 이어가고 있지만 오늘의 무빙으로 인해 곧 중립 상태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주식이 조금 더 하락하고 특히 금요일과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공포 국면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5년 8월 20일 기준으로 시장은 여전히 대상승장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도주의 급락과 나스닥의 21일 이동평균선 붕괴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50일 이동평균선을 무너뜨린 주식이 많아 이런 종목들은 장기 보유라 해도 일부 물량 축소가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장 막판까지 다시 올라오며 51선을 지지한 주식들도 있었으므로 종가 기준이나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멘텀 투자자라면 주식 비중을 50에서 60% 정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며 장기 투자자라면 여전히 100% 주식 비중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주도주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의 왕, AI의 왕 엔비디아는 오늘 엄청난 무빙을 보이면서 엔비디아가 무너지면 시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엄청난 불확실성과 함께 급락을 경험했지만 다시 한번 반등하며 7월 수준의 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21일 이동평균선을 이틀 연속 붕괴했기 때문에 모멘텀 투자자 관점에서는 1차 매도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보유가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떨어진다면 그동안 매수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매수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차트를 보면 그 장기적 관점은 더욱 선명해지며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전고점이었던 153불까지 내려와 테스트할 수 있지만 그럴 확률은 일단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극강의 무빙을 보여줬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공매도 리포트가 계속 팔란티어의 가치를 폄하하고 있지만 그런 리포트는 그냥 웃고 넘기면 됩니다. 다만 공매도와 상관없이 21일 이동평균선을 이틀 연속 무너뜨렸고 시장도 추세가 꺾이는 상황이므로 모멘텀 투자자라면 오늘 1차 매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간 차트 기준으로 보면 역시 전혀 걱정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테슬라는 아슬아슬하게 삼각수렴 상단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뚜렷한 추세가 없고 알 수 없는 무빙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급락할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만이 유효합니다. 추세가 형성되려면 실적이 필요한데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버틸 수 있는 분들만 분할 매수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의 리더들을 쫙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확인했으므로 제외하고 반도체 섹터 전반을 보면 오늘 21일 이동평균선을 이틀 연속 무너뜨리며 마감했습니다. 그동안은 한두 번 무너진 적은 있었지만 이틀 연속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 상승 추세도 힘이 약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는 걱정할 필요 없지만 단기 투자자라면 반도체 섹터 ETF 보유분을 1차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반도체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존재인 TSMC는 오늘 5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하며 모멘텀 투자자들에게 매도 신호를 보였습니다. 4월과 5월에 정확히 매수했다면 충분한 수익을 얻었을 것이고 오늘 모멘텀 투자자들은 매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부터는 베이스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매수하는 전략이 적절합니다. 브로드컴 역시 이틀 연속 21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하며 1차 매도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는 모멘텀 투자자의 관점일 뿐이고 장기 투자자라면 오히려 역발상으로 모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의 초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매수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9월, 10월까지 대비해서 현금을 천천히 소진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사이클의 또 다른 리더 AMD 역시 오늘 매도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했다면 충분히 수익을 얻고 오늘 매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반도체 주식은 저에게 작년에 최고의 수익률을 안겨줬지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저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준 아스테라 랩스, A랩입니다. A랩은 오늘도 강하게 움직이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주식들이 실적 돌파 때 저점을 무너뜨렸지만 여전히 버티면서 가격 구조를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자릿수 실적에는 세 자릿수 주가 상승률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 반드시 버티며 다시 매수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사이클이 어디쯤 와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QQQ의 주간 차트를 보면 현재 상승 추세가 17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머리 부분이 어느 정도 결정된 것 같고 이제 어깨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금리 인하 관련 발언이 긍정적이지 않다면 어깨 구간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모멘텀 투자자라면 매도해야겠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시장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분들이나 가능하고 매일 바빠서 시장 볼 시간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시장이 쉬어갈 때 오히려 매수 기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멘텀 투자자 위주로 설명드리지만 지수를 적립식으로 모으는 분들에게는 5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질 때가 최고의 매수 기회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락이 가슴 아프고 슬플 수 있지만 AI 혁신 사이클이 워낙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쓸데없는 공매도 리포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투자를 단순화하셔서 오로지 주가의 가격 형성과 실적 현황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뉴스를 보다 보면 준비되지 않은 패닉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계획에 있었던 매도라면 후회되지 않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순간의 감정 때문에 매도했다면 두고두고 후회가 날 수 있으니 언제나 계획대로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